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고 다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젊은 여성의 설암, 혀암, 텅 캔서, 그냥 설암이라고 하겠습니다. 설암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고 술을 많이 마시고 하면 설암에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대부분 환자들은 담배라고는 아예 피워본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45세 이하 여성의 환자 비율이 매년 4% 증가 중이라고 하는데, 같은 연령대의 남성 2%에 비해서 2배나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전통적으로 골초에, 술고래에 이런 남성 노인의 발병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 연령 환자 증가 비율은 2.8%, 그러니까 4%라고 하니 확실히 그 비율이 높습니다. 원래 45세 이상의 환자가 더 많아서 장기간의 흡연과 장기간의 음주가 병의 원인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그 상황이 변하면서 실제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답니다. 아까 멜번 대학교의 한 박사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그나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던 것도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하면서 이제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칫솔이나 치약이 문제냐, 구강청결제라고 하나, 가그린 같은 거 그런 게 문제냐 다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혀에 덩어리가 만져지고 이 상황이 2주 이상 이어진다면 의사를 만나라고 조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암이라고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설암의 원인은 아니니까 끊었던 담배 피고 끊었던 술 마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동산 업체 리틀 릴 에스테이트, 작은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리틀에서 판매 가격, 임대료, 임대 수익률과 지역의 삶의 질, 그런 것 참고로 해서 2024년 가장 촉망받는 부동산 투자 지역을 예측하였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부터 보면 처음으로 꼽힌 지역이 켄싱턴, 시내와도 가깝고 바닷가도 가까운 동네로 작년에 리틀 부동산 말에 따르면 가장 크게 임대료가 상승한 동네라고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등 교육시설도 있는 동네이고 경전철이 설치되면서 이동이 용이해진 것도 이유라고 합니다. 이 지역 공동주택의 임대수익률은 4.2%, 중간 가격은 94만 불, 그리고 작년 임대료 증가분은 24.9%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은 와일리 파크. 개인적으로 제가 시드니 살던 시절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동네인데, 사람들도 말해도 몰라 그런 동네였는데, 공항 가다 보면 눈에 잠시 띄는 그런 동네였는데 2024년 주목해야 할 동네로 떠올랐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두 번째로 높았던 동네이고 부동산 중간 가격이 45만 불을 조금 넘으면서 시드니의 동네 중에서는 7번째로 구입할 만한 어포더블한 서버브로 꼽힌 지역입니다. 임대 수익률에서도 3.4%로 시드니 전 지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에드몬슨 파크. 여기는 어딘지도 모르는데 시드니 남서부 지역에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장기간을 본 투자 지역으로 적합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 개발이 한창이라는데 최근 들어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대료 중간 가격이 주에 730불로 임대 순익률은 3.4%, 시드니 전 지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공동주택의 경우 중간 가격이 61만 불, 임대 수익률은 4.6%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빅토리아주, 먼저 칼튼. 현재 임대 수익률이 7.2%로 멜번 시내 주변 지역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아까 뉴사우스웨일즈주의 4%니 3몇 프로니 하다가 7.2%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게 들립니다. 멜번 대학교를 비롯한 대학가와 가깝다는 것과 각종 의료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니까 학생들은 물론이고 의료 인력 등이 항상 집을 찾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외에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프롭트랙 데이터를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칼튼에 있는 공동주택 가격이 15.6%나 떨어져서 중간 가격이 40만 불 정도, 꽤 구입 가능한 가격대라는 것입니다. 빅토리안 테라스, 뭐 이 사진에 보면 알듯이 옆으로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집들, 이런 거 빅토리안 테라스라고 부릅니다. 빅토리안 테라스, 그 외에 정부주택, 학생 숙소, 비싼 타운하우스, 되게 고급 타운하우스, 아파트, 타운하우스로 이루어진 주거단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동네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결국에 칼튼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돈도 없는데 제가 뭘 사서 거기 가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누가 뭐 좀 사게 되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테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니폰즈. 알고 보면 시내와 상당히 가깝습니다. 겨우 6km 떨어져 있는 동네로 판매 중간 가격이 단독주택의 경우 150만 불, 공동주택의 경우 49만 불 정도입니다. 공동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주에 460불로 임대 수익률은 5.3%로 잡힌다고 하니까 꽤 좋은 숫자입니다. 임대료가 작년 한 해 동안 단독주택은 11.6% 상승하였고 공동주택의 경우 15%가 증가하였으며 비어있던 기간이 중간기간이 17일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포인트쿡, 멜번의 대표적 신도시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지난 한 해 임대료가 16.3%나 올라가면서 평균 임대료가 주에 500불이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12%가 상승하여서 평균 임대료는 주에 420불이 되었습니다. 중간 판매 가격은 48만 9천 불로 아직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매물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언급된 두 지역과 달리 가족들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돈이 너무 없어서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랜드 텍스를 그냥 빡 올려서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들어 사는 사람들 임대료만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10불 싸다고 렌트 인스펙션에 100명 이상 모이는 상황에 도무지 뭔 대책을 내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여튼 이것들은 화 안 내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뭐 투자 지역 얘기하다가 다음은 퀸슬랜드입니다. 처음으로 뽑힌 지역은 브리스번 CBD에서 겨우 4.1km 떨어진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서버브라고 불리는 블림바라는 동네입니다. 브리스번 강을 따라서 초록색 나무들이 우거진 공간에 각종 카페와 이쁜 가게들이 자리 잡은 뭐 그런 동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단독주택 가격이 7.5% 하락하였는데 반해 공동주택은 되려 5.6%가 상승한 동네라고 합니다. 현재 공동주택 중간 가격은 80만 5천 불로 임대료는 14.1%가 올라갔고 임대 수익률은 4.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칼론드라 웨스트. 최근 급상승하고 있는 바닷가 마을로 가족들이나 전문직 종사자들, 은퇴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동네랍니다. 대중교통도 꽤 발달되어 있고 브루스 하이웨이로의 접근도 쉽다고 합니다.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75만 5천 불, 공동주택 중간 가격은 62만 5천 불인데 이는 지난 12개월 동안 6%가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도 임대 시장은 강한 상황이라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오른 것이 90%에 달하는 임대가 작년 한 해에 올라가서 현재 4.5% 임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사우스포트, 골드코스트의 CBD입니다. 골드코스트야 뭐 다른 설명이 딱히 필요 없겠습니다. 쇼핑은 물론이고 대학교도 있지, 뭐도 있지, 저도 있지, 없는 게 없는 동네입니다. 가족들도 살 수 있고 학생도 살 수 있고 은퇴자도 살 수 있고 뭐 하여튼 다 살 수 있는 편한 지역입니다. 현재 사우스포트 임대시장도 난리입니다. 단독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4.4%, 공동주택의 임대 수익률은 5.9%를 기록 중입니다. 단독주택의 중간 가격은 90만 3천 불, 공동주택의 중간 가격은 작년 한 해 9% 상승하여서 55만 6천 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메라, 골드코스트의 신도시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위치는 골드코스트에서 브리즈번으로 올라가다 보면 절반 가기 전에 있는 동네. 이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작년 한 해 공동주택의 가격이 9% 상승하여서 54만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임대 수익률은 5.6%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단독주택의 임대 시장도 좋은 편이어서 임대 수익률이 4.8%로 조사되었고 평균 렌트비가 주에 680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 동네도 널찍하고 공원도 많고 가족들이 거주하기에도 아주 편한 동네로 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꼽아 보았는데 다시 정리해서 보면 투자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하는 동안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세입자는 누가 될 것인가, 얼마나 또 부담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족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집을 선호하다 보니까 신도시 위주의 부동산이 유리할 것이고,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 세입자라면 직장과 삶의 균형 이런 거가 중요한 동네를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래도 투자 부동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입장이다 생각한다면 임대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도 감안할 수 있을 것이고, 수리 비용이나 유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신규 공동주택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려해 보되 전문직 종사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지역으로 골라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또 라이브 방송 한번 해야 할 텐데 혹시 누가 물어보면 그때 이런 거 부동산 정도 또 라이브 방송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수상들 중 가장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윈스턴 처칠 경이라고 해야 하나? 써 붙었던데, 여튼 제 입장에서는 그냥 이 윈스턴의 틀니가 경매에 오릅니다. 이번에 판매될 이 틀니는 위쪽 틀니로 도금도 되어 있고 역사적 인물이다 보니까 현재 가이드 가격이 8,000파운드, 아까 호주 달러로 보니까 15,400불, 이거 적절한 가격인가 싶은데, 윈스턴은 젊은 시절부터 치아에 문제가 있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20대에 이미 치아 몇 개가 빠졌었다는데 이번에 판매되는 틀니는 윈스턴이 65세이던 2차 세계대전 중에 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경매장의 설명에 따르면 윈스턴은 총 4쌍의 틀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쌍은 윈스턴 사망 이후에 함께 묻혀서 지금도 관 안에서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매는 2월 6일로 예정되어 있고, 윈스턴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알렸던 마이크, 이번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마이크에 더 관심이 가는데, 여튼 이 틀니가 무슨 연설의 힘을 주는 틀니라면 정치인들 중에 돈 좀 있는 인간이 구입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끼고 연설하지는 않겠지. 윈스턴 처칠 틀니 때문에 BBC를 보다 보니까 북한에 관련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알려봅니다. 북한에서 아주 이례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들킨 남자애들 2명이 처벌받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2022년에 녹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16살짜리 남자애들이 수백 명 아이들 앞에서 수갑에 채워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은 12년형, 노동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방송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는 북한에서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상당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인이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국은 더 강하게 비난하게 되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 영상은 북한 내부에서나 돌지 해외로는 빠져나갈 영상이 아니지만 BBC가 어떻게 확보해서 실제로 북한 당국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송에서는 퇴폐적인 녹화물은 보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썩은 괴뢰 정권의 문화가 아이들에게도 퍼졌다 이러면서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살인데 이제 이렇게 처벌받으면 인생은 끝장이라고 협박도 합니다. 방송에서는 아이들 이름과 주소도 다 공개가 됩니다. 보통 16살 정도 아이는 뭔 대단한 죄를 저질렀다가 잡히면 5년 미만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데 얘들은 12년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2020년부터 북한에서 한국의 콘텐츠를 보다가 적발되면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10몇 시간 떨어진 이 호주, 이 나라에서는 10대들 전자담배 피는 거 걱정하고 철딱선이 없는 범죄 일으키는 거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기는 그 애들 한국 방송 좀 봤다고 12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아 버리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된다 만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건 뭐 어떻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하고 합의점 찾고 또 옥신각신하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또 다시 대화하고 합의점 찾고 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인간적으로 애들 잘 먹이고 어린 시절 재미나게 살고 자주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냥 그런 면에서 저는 얼른 우리나라가 통일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 그때 뵙겠습니다.